안녕하세요. 환장 우쌤입니다. 2012년 5회차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연료의 연소시 공기비가 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기비가 크다는 것은 연소시 공기가 많이 주입된다는 뜻으로 연소실 내의 온도가 낮아지며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증대가 됩니다. 또한 공기 안에는 질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를 많이 투입하게 되면 낙스의 양이 증가가 되죠. 또한 오염물질과 깨끗한 공기가 섞이게 되면 오염물질이 희석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보기를 보게 되면 불완전 연소에 의한 매연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매연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송풍관의 길이가 10m, 내경이 300mm, 직관 내 속도 압력이 15mm H2O, 철판의 관 마찰 계수가 0.0041 대 이 송풍관의 압력 손실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자, 송풍관의 압력 손실을 구하는 공식 또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식을 암기해 주신 다음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4 곱하기 관 마찰계수 0.004를 곱해준 후에 여기서 D는 내경이죠. 300mm 그리고 L은 길이 10m를 대입해 주시면 되고 지금 중요한 것은 밀리미터와 미터 단위를 소거해야 되기 때문에 1m는 10의 3승 밀리미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곱해주는 15는 여기서 직관 내 속도압입니다. 그래서 2G분의 로 V 제곱은 속도압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속도압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답을 대입하게 되면 8mm H2O라는 답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세정 집진 장치는 유수식, 가압수식, 회전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다음 중 유수식의 분류에 해당되는 것은 자, 유수식의 분류는 어떻게 암기를 했었냐면 유수는 가로수임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유수식은 어떤 종류가 있냐 하면 가스 선회형, 그 다음에 로터형, 그 다음에 분수형, 임펠러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이용해서 외워주신다면 보다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섭씨 온도 25도씨는 절대 온도로 몇 켈빈인가 나와 있습니다. 절대 온도 켈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73 플러스 도씨로 구할 수 있으며 이 온도 변환하는 식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273 플러스 25를 하게 돼서 298 켈빈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황함량이 되어 있는 문제 정말 많이 출제가 됐었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함량이 2%인 중유를 시간당 5톤으로 연소시키려고 합니다. 배출가스 중에 SO2를 CaCO3로 완전히 흡수시킬 때 필요한 CaCO3의 양을 구하면 자, 그럼 먼저 황함량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황당 발생하는 SO2의 양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32 S 플러스 O2는 SO2라는 반응식이 나오게 되고 황의 분자량은 32kg 대 SO2의 분자량은 64kg이고요. 그 다음에 S의 발생량 대 SO2의 발생량을 구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황의 발생량을 kg/h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중유는 시간당 5톤이 발생되고 톤을 kg으로 변형시켜 준 다음에 이때 100분의 2는 2%이기 때문에 100분의 1을 곱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황의 발생량은 100kg/h가 되고 이때 X값을 구하게 되면 200kg/h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응식을 세워야 되는데 SO2와 CaCO3가 반응하는 반응식. 이때 중요한 반응식이 뭐냐면 이때 SO2와 CaCO3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대1로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뒤에 있는 반응식까지는 외워주실 필요가 없고 SO2와 CaCO3는 1대1로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걸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자, SO2는 지금 풀어봤을 때 먼저 분자량이 얼만큼이죠? 그쵸? SO2는 64kg이고 CaCO3는 CA가 40, 그리고 C가 12, O가 3개 있기 때문에 48, 모두 더해주게 되면 100kg이 됩니다. 따라서 SO2의 발생량은 위에서 구했기 때문에 200kg/h가 되고 그때 해당하는 CaCO3의 양을 구하게 되면 Y는 200kg/h 곱하기 64분의 100을 하게 돼서 312.5kg/h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중력 집진 장치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중력 집진 장치의 효율 묻는 문제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중력 집진 장치의 효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중력 침광 속도와 비례하며 수평 요속과 반비례합니다. 또한 길이와 비례하며 높이와 반비례를 하게 되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강실 내의 배기가스의 기류는 균일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효율이 향상이 됩니다. 2번, 침강실의 높이가 높고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효율은 낮아지게 되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도 보도록 할게요. 침강실 내에 처리가스 유속이 작을수록 밀입자가 포집된다. 그쵸? 처리가스 유속은 효율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유속이 작아질수록 효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4번, 침강실의 입구폭이 커진다는 뜻은 입구폭이 크게 되면 수평 유속이 작아지게 되므로 3번과 같이 점점 효율이 증가돼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됐었죠. 실제 공기량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공기비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공기비는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으로서 따라서 실제 공기량 A는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 수질 분석을 하였더니 칼슘 이온 농도가 40mg/L였고 마그네슘 이온 농도가 36mg/L였다. 이 지하수의 총 경도는 얼마인가? 자, 여기서 경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지금 CaCO3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다음과 같은 식이 있으며 이 식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럼 먼저 보게 되면 칼슘 이온의 농도는 40mg/L이고 지금 경도 칼슘은 Ca2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가 금속입니다. 그래서 분자량 나누기 2를 해주고 이때 50은 CaCO3에 대한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나누기 당량가입니다. 자, 그래서 50이 된 거예요. 따라서 더하기 마그네슘 이온 농도는 36mg/L이고 마그네슘의 몰롱 분자량은 24 나누기 가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 나누기 2인 CaCO3에 대한 당량으로 바꿔주게 되면 250mg/L CaCO3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물질들은 뭐냐면 경도 유발 물질만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며 경도 유발 물질로는 칼슘이 있고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스트론튬 그 다음에 망간 그 다음에 철이 있습니다. 이 물질도 정말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까지도 반드시 암기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중의 알칼리도를 ppm 단위로 나타낼 때 기준이 되는 물질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서 알칼리도 그리고 경도, 산도를 나타내는 물질로는 반드시 CaCO3로 환산하여 나타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어 중 흡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흡착과 관련된 식은 프로인들리식, 그 다음에 랭뮤어식, BET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5번 문제입니다. A 공장 폐수의 최종 BOD 값이 200mg/L. 자, 최종 BOD 값은 어떻게 표시하죠? BOD U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탈산소 개수가 0.2/day일 때 BOD5 값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는 친절하게 BOD 소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BOD 소비식은 BODT는 BODU 곱하기 1-10의 -KT입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BOD5는 200mg/L 곱하기 1-10에 지금 K 값이 0.2이기 때문에 0.2, 여기서 T의 값은 day에 대한 값입니다. 지금 BOD5이기 때문에 5를 대입하게 된 거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시게 되면 180mg/L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식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래 그래프는 자정 단계에 따른 용존산소의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저하지대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수질이 저하되어 오염에 약한 고등생물은 오염에 강한 미생물로 교체된다. 맞는 보기입니다. 2번 활발한 분해 지대는 용존산소가 가장 높아. 여기가 틀렸죠? 용존산소가 가장 높은 게 아니라 가장 낮습니다. 낮아 활발한 분해가 일어나는 상태에 도달하고 호기성 세균의 번식이 활발하다. 지금은 용존산소가 가장 낮기 때문에 호기성이 아닌 혐기성 미생물이 번식이 활발해집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수질오염 물질은 정말 출제가 잘 되는 녀석들이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이쪽 2번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 유가 이온은 특히 독성이 강하여 3가 이온의 100배 정도가 되며 피부염, 피부 궤양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답은 크롬입니다. 자, 크롬은 피부염과 피부 궤양을 일으키며 유가 이온을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3가 이온으로 바꿔서 처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30번 0.00001몰의 HCl 용액의 pH는 얼마인가? 자, 지금 pH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소 이온의 몰 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때 염산이 반응하게 되면 수소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HCl과 수소 이온은 1대1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같은 몰수로 반응하는 걸 알 수 있죠. 즉 HCl의 몰 농도는 곧 수소 이온의 몰 농도와 같습니다. 따라서 pH를 구하는 식인 pH는 로그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의 농도분의 1을 해주게 돼서 따라서 답은 5가 되는 것이죠. 자, 이 pH 구하는 식도 정말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며 참고적으로 pH 더하기 pOH를 하게 되면 14가 된다는 것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0.04몰 NaOH 용액을 mg/L로 환산하면 자, 환산하는 문제는 우리가 정말 많이 풀어봤어요. 이거 적응될 때까지 계속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0.04몰/L만큼 존재하게 되죠. 자, 이 몰을 mg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NaOH는 1몰당 분자량만큼 있는 것이기 때문에 40g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즉, 이 몰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몰당 40g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 지금 최종적인 단위는 mg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g도 mg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1g은 10의 3승 mg이죠. 따라서 g도 지워지게 돼서 따라서 답은 1600mg/L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물 분자의 화학적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네요. 자, 물 분자는 산소 하나와 수소이온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수소 결합과 공유 결합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보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물 분자는 한 개의 산소 원자와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자, 그렇죠. 맞는 보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물 분자에는 두 개의 고립 전자쌍이 산소 원자에 남아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세 번째,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매우 커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나 극성을 갖지 않는다. 자, 물은 대표적인 극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극성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3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파쇄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 파쇄의 목적, 파쇄의 목적은 정말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며 이 특징들을 꼭 암기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3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소형 차량으로 수거한 쓰레기를 대형 차량으로 옮겨 운반하기 위해 마련하는 적환장의 위치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자, 적환장의 설치 위치도 정말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건설과 운영이 가장 경제적인 곳에 설치하며 두 번째, 쓰레기 발생 지역의 무게 중심에서 가까운 곳 세 번째, 적환 작업으로 인한 공중위생 및 환경 피해 영향이 최소인 곳. 네 번째, 간선도로와 쉽게 연결되고 2차적 또는 보조 수송수단 연계가 편리한 곳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따로 노트에 정리하신 다음에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3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초기 무게가 250g이고 건조 후에 폐기물의 무게가 200g이라면 이때 수분 함량은 몇 %인가요? 자, 초기 무게를 건조시키게 되면 그만큼 수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 그럼 수분이 얼만큼 없어진 거죠? 그쵸? 지금 수분은 총 50g만큼 있는 것이고 이때 총 무게는 250g이었기 때문에 100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게 되면 20%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중고등학교를 배웠다면, 중고등학교를 다 나오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다음 중 태비와의 최적 조건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태비와의 최적 조건, 즉 태비와의 관여인자도 정말 출제가 잘 되는 녀석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외우셔야 될 거는 CMB, 수분 함량, pH, 온도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지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지금 문제는 수분과 pH만 나와 있는데 수분은 50에서 60%가 적당하며 pH는 5.5에서 8 정도가 적당하다. 참고로 CMB와 온도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4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폐기물을 매립한 후 발생하는 생성가스의 농도 변화를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유기물이 효소에 의해 발효되는 혐기성 비메탄 단계는 무엇인가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단계 표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표와 함께 어떤 단계인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1단계는 호기성 단계, 2단계는 혐기성 비메탄 단계이고 3단계는 메탄 생성, 축적 단계가 됩니다. 4단계는 정상 혐기성 상태로서 각각의 단계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며 각각의 물질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반드시 그래프를 통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4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문제, 폐기물 관리 법령상 지정 폐기물 중 부식성 폐기물의 폐산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 폐산 기준으로 옳은 것, 이것도 정말 출제가 자주 되는 녀석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 폐기물의 폐산 기준은 몇이냐면 지금 1번 보면 액체 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2.0 이하인 것. 자, 이게 답이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잘 출제되는 녀석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4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문제, 폐기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율이 무게 기준으로 50%였습니다. 밀도는 700kg/m3승인 A 폐기물 10m3승에 포함된 가연성 물질의 양은 무엇인가요? 자, 가연성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밀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밀도 곱하기 폐기물의 양을 하게 되면 m3승, m3승이 소거돼서 무게 단위가 나오게 되며
지금 가연성 물질은 지금 50%가 있기 때문에 지금 0.5를 곱해주게 되면 3,500kg인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며 이것은 충분히 단위 환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4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9번 문제. 쓰레기 수거 노선을 설정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가능한 한 시계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나라는 우회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계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해야 되며, 두 번째, 언덕길을 내려가면서 수거하며 U자형 회전을 피해 수거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덕길을 오르면서 수거를 하게 되면 그만큼 기름값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덕길은 내려가면서 수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아주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발생어는 하루 중 가장 먼저 수거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발생원이 가장 많으면 나중에 수거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하는데, 그만큼 발생이 많이 된다는 것은 내일도 많이 쌓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수거를 해야지만 나중에도 원활하게 수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발생량은 적으나 수거 빈도가 동일하기를 원하는 곳은 같은 날 왕복 내에 수거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될 수 있는 한 한 번 간 길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수거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교통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주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해 폐기물을 무기적 고형화에 의한 처리 방법에 관한 특성 비교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해설에 잘 나와 있는데 무기적 고형화의 특징도 출제가 아주 잘 되는 녀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특징들을 반드시 노트에 적어서 암기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4번 문제. 매립시설에서 복토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아주 잘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특징들을 반드시 적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5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5번도 계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계산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격자 소각로의 소각 능률은 200kg/m 제곱 곱하기 hour이고 8만 kg의 폐기물을 1일 8시간 소각한다면 이때 화격자 면적은 얼만큼인가요? 자, 이것도 충분히 단위 환산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최종적인 단위는 미터 제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는 kg/m 제곱 곱하기 hour이고 그 다음에 8만 kg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일 8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터 제곱이 분자로 올라가야 되죠. 따라서 소각 능력은 분모에 가게 되는 것이고 쓰레기 소각량은 kg이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각량을 위에 두는 겁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8만 kg/day 곱하기 하루에 8시간만 작업하기 때문에 이 원데이를 8시간으로 잡게 되고 이때 소각 능률을 나눠주게 되면 킬로그램은 소거되고 데이, 아워와 아워가 소거돼서 이렇게 미터 제곱만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수질도 마찬가지고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쉽게 계산 문제를 풀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5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향 파워가 0.1W일 때 PWL, 즉 음향 파워 레벨은 얼만큼인가요?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1회와 2회를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8번. 방음 대책을 음원 대책과 전파 경로 대책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주로 전파 경로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것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노트에 정리하신 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파 경로 대책은 거리 감소에 지향성 변화, 차음성 강화, 방음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다공질 흡음재. 이것도 출제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흡음 재료에 대한 종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2012년 5회차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